자, 오늘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산에서 이제 그 산책하면서, SK 이노베이션하고 CJ CGV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CJ CGV가 울고 SK 이노베이션 웃어. 이게 뭔 얘기냐면, 하필 CJ CGV가 이 당시에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J CGV가 급락을 했어. 근데 지금 또 많이 복귀해졌죠. 근데 또 하필 요 시기에 SK이노베이션이 또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엄연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한 거랑 CJ, CGV는 약간 틀립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물론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갔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다 복귀해졌죠. 근데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왜 좋게 봤냐면 SK이노베이션은 원체 자산과 자금이 풍부하죠. 더군다나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잘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한 수혜도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부분의 유상증자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엄청 돈이 많은 회사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조 정도를 갖다 그냥 유상증자한 거고 이 부분을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어떤 이런 신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죠. 이거는 잠깐은 악재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호재가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럼으로 인해서 유증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게 됐고 유증 발표할 때 샀다면 지금 그죠? 한 달 만에 27%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관련 주기도 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어요. 또 하나가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또 굉장히 크게 올라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이 정유업계 쪽이기도 하죠. 더 좋은 지금 현상을 펼쳐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제가 그때도 사실은 언제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230 찍을 때 잘 올라가길래 잘 올라가겠구나. 아 근데 이게 우왕하다 갑자기 유상증자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걱정해 하셨거든요. 이때 유상증자 가격이 14만 8천 원대 정도였을 거예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월봉의 저점을 깨지 않거나 바닥에 있을 땐 괜찮다고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때부터 뺑글 돌아가서 여기가 있죠, 지금. 그죠?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수급이 좋아지고 있죠. 자, 우리가 수급이 뭐냐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이때부터 벌써 수급은 좋아지는구나. 하루하루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증권사 창구 보고 메릴린치가 사느니 이런 게 수급이 아니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때 우리는 이 주식이 드디어 추세가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어제 뚫은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앞전에 변곡점 매물대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쌍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봉을 그리면 뚝딱이 좀 힘들거든요. 이거 뚫어주기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어제 시가 자체가 이 쌍봉 위에였었어요. 꼬리는 달았지만 저희 꼬리다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회복해졌더라고. 월봉을 보니까 이제 20개선 뚫어주고 있죠. 자, 20개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죠. 주식은 기준선을 갖고 20개선을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해요. 자, 주식은 20개선을 깨게 됐을 때, 이렇게 깨게 됐을 때는 우하향하는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20개선을 뚫어주고 그 다음부터 깨지 않는다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0년도 11월 달이었거든요. 20개선 뚫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목표가 여기가 되겠죠. 매물대니까. 이걸 뚫었다. 그럼 쭉 올라갑니다. 날라갔죠. 그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도 그렇게 되는데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20개선 깨면서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다가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우상향인데 20개선 위에 정확하게 있죠. 지금부터 20개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23만원, 두 번째는 26만원을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때 얼마 전에 해드렸어요. 이게 유상증자 하기 전에 이때 23년 5월달, 올해 5월달에 5개선 위에 있길래 이 친구가 20개선만 뚫어주고 안착을 하게 되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더군다나 2000주 관련주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물론 손절 라인이 있긴 있겠죠. 단기 하실 분들은 당연히 이런 데를 깨면 손절이고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그냥 뚝 들고 가시면 돼요. 제 생각엔. 20개선만 안 깨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아마 좋은 흐름 특히 상장 폐지도 하거나 이럴 염려가 전혀 없는 회사죠,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큰 돈 싫기도 싫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잘 올라가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스코닉스 똑같이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이때 한번 얘기해드렸고, 또 하나가 20개선 뚫어주는 이 자리,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개선 뚫어졌을 때 여기가 포스코홀딩스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는 안 산 이유가 이게 이제 28만 30만 원짜리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천천히 너무 느리게 움직일 줄 알았던 거예요. 원래 중성주가 빠르거든요. 야, 무슨 이 대형주가 이렇게 빨리 뛸 줄 몰랐어요.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또한 역시나 이제 금액이 뭐 좀 무겁긴 한데 한번 빨리 뛰려면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 나중에 뭐 여기 갈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를 얘기한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지금의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정도는 앞으로 꾸준히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SK 그룹 중에 또 분리막 쪽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하나가 있죠. 바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북미 쪽에서도 굉장히 분리막 기업 쪽으로 강해요. 여기 북미 유럽에서 총 생산 능력이 엄청 크죠. 근데다가 굉장히 그 캐파도 커지고 있고 분리막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 얘기한 지도 한참 됐어요, 지금. 이때부터 얘기했었고 지금 여기가 있죠. 물론 이 친구도 이렇게 막 급등하거나 막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대신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하루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긴 해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60일선 같은데 매물대거든요.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SK 하이 테크놀로지도 결국은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주가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죠. 똑같아 이노베이션하고 그냥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앞으로 추세가 우상향이 유지가 돼서 잘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고 SK 그룹주 정도로는 잘 보셔야 되고, 근간에 이제 부이언텍하고 신흥 SE 좀 봐드렸는데, 신흥 SEC도 역시나 아직도 20개선 이에 있어요. 그죠? 신흥 SEC는 미국의 EV 배터리계 공장 보조금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삼성 SE 관련주가 좋고, 예전에 제가 뭐 여기서 좋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급락해가 제가 실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돌아 나가죠. 제가 이런 데서 좋다고 그랬었어요. 여기까지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무 2차전지 관련해서 그쪽 섹터가 강하니까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상관없어요. 신흥 SEC가 돌아 나가듯이 반드시 좋은 기업은 다 돌아 나가요. 대신에 오늘 같은 날 5일 선악견 매수죠. 이거 2차전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이제 장비 쪽에서는 부현텍 정도가 좀 괜찮은데 이번 달 종가상 그냥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유지가 되죠. 지금 아까 SK이노베이션이 제가 얘기한 자리 여기죠. 20개월 선. 그죠? 여기 안 깨니까 여기까지가 있죠, 지금. 그만큼 20개월 선은 중요한 거고, 이렇게 5개월 선만 안 깨면 앞으로도 추세가 좋다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주객이 바뀐 느낌이죠. 원래 그 2차 전지가 강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제가 원래 예전에도 전기차 팬이었거든요. 전기차를 제가 뭐 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 섹터 팬이었었어요. 전기차 섹터가 강해진다는 조건으로 2차 전지가 강해지는 건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돼 버렸죠. 그죠? 배터리주는 날아다니는데 자동차는 정체 중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계속 급등할 수만은 없잖아. 또 주식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뭐 조정도 들어오고 뭐 이게 쉬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그 빈 공간을 전기차가 차지할 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제 전기차의 실적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현대위아를 대표적으로 보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제가 SK이노베이션이나 SK 테크놀로지를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20개선 위에 있죠.